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게 될 줄은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몰랐거든요. 왜 이타적이에요?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저녁도 집에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이타적인 프로그램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시면 좋아요, 좋아요, 예?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저는 좋아요를 왜 누르냐고 하는지 아직도 몰랐어요. 네. 그랬더니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이 구글의 메커니즘이 이 영상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준답니다. 추천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이런 거 나만 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타적으로 방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누르면 그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네.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지난번에 또 한번 나오신 분을 저희가 다시 모셨죠. 웬만하면 나오신 분 또 모시는 거는 저희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분은 찐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여운이 남아서 예. 네, 저희가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이 프로는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인생인데 이번엔 제가 아쉬운 소리 하고 무릎 그렇습니다. 꿇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매우 아주 충격적이었으니까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벤처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스타트업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과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나라가 정말 원시적이구나. 여기서 생각도- 배울 게 많구나라는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벤처가 나는 좀 실리콘밸리는 좋은 벤처가 많으니까 한국의 벤처는 좀 형편없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VC도 잘못했다. 저는 그냥 미국이라 미국이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바꿀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한 번 더 예. 모셨어요. 어떤 분이죠?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예. 박희덕 대표님,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모셔서 네. 여러분과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성장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이제 창업도 하실 거고 투자한 스타트업 여러 개씩 그냥 책상 서랍에 있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바로 모셔볼게요.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박희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국내 1세대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그렇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아우,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한국과 미국으로 가.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가기 싫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 말씀 드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처음 갔을 때 예. 파란 하늘이 기억나네요. 그 하늘 때문에 거봐. 미국은 네. 하늘도 다르다니까. 그럼 우리는 하늘이 파랗지만 거기는 블루입니다. 전혀 다른 색깔이죠. 예. 자, 오늘은 네. 이제 스타트업 우리나라 스타트업 요즘도 뭐 이것저것 어렵기도 어려운데 무슨 그 스타트업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 우리는 그냥 얼레벌레 창업해서 어찌어찌 투자받고 뭐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뭐 그냥 앞을 잘 모르고 가는데 원래 그게 코스가 있고 공식이 있고 그런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뭐 수학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네. 그 메커니즘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테크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가서 예. 다시 딥테크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예. 하시는 게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메커니즘. 예. 그게 스타트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즘에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팡 기업들이 대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낸 기업들이죠. 뭔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산업에서 예, 네. 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무슨 공식과 체계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졌던 메커니즘.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과 VC의 자금과
VC에 출자라는 출자자와의 어떤 메커니즘이 완성된 상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VC는 사실은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가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뉴턴의 시대를 지나서 퀀텀의 사고 방식을 가진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업가 이런 기업가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이 큰 드리머죠.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드리머나 비저너리 어. 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실리콘밸리에서의 벤처 캐피탈들이 찾는 기업가의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퀀텀적 사고를 가진 기업가가 쿼를 형성할도록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V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꿈이 조그만하면 투자 못 받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맞습니다. 야, 우리 꿈이 작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뭐 독서실을 가고 싶은 학생들과 네. 독서실 주인들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소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하면은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위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네. VC가 투자하는 기업이 이제 최초에 이제 기업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을 때 엔젤 투자, 시드 예. 펀딩이 일어나고 VC가 그 단계에서 VC가 투자했을 때 코어가 형성되거든요. 코어 가치가 형성되고 프로덕트 마켓 핏, PMF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시리즈 B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고투 마켓 하는 단계를 시리즈 C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VC는 A, B, C 단계에서 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막 기업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로스 캐피탈 단계로 들어가면은 VC도 투자하고 PE도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 자산 운용사들도 투자하고 뭐 예. 증권사들도 투자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과연 그러면은 퀀텀적 사고라는 게 뭐냐, 뭐 도대체. 그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가 예. 그걸 갖고 있어야 일단은 예. 거들떠는 본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세상이 뭔가 없었던 일,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예. 아니 근데 대표님 그 예를 들어봐 주시는데 반대로 아유 얘는 너무 허황돼 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 되게 위험하죠. 위험해 보이고 야 아주 지금 막 생긴 회사가 막 세상을 바꿀 것처럼 큰 아이디어를 퍼부고 있으면 얘는 너무 허황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어 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VC가 투자를 했을 때 시리즈 A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코어가 그 사업의 코어가 어떻게 형성될 건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코어가 뭡니까? 코어가 이제 뭔데요? 그 코어를 오늘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코어. 예,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그 코어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제도 코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그러게요. 확실하게 있으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코어. 네, 핵심. 예. 자, 들어보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은 코어가 있는지 만들어질 싹수가 난 보이는지. 느낌상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예. 일단 디지털 기업들의 핵심들 가치들이라고 해서 정리한 게 예. 콜롬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예. 정리해놓은 EMOI라는 이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EMOI. 예. MOE. E가 뭐예요? E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고요. 예. 고객 경험. 예. M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M이네요. 예. 그리고 오퍼레이팅 디테일 Operational 또는 이피션스. efficiency. 예. 예. 그리고 새로운 인텔리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퀄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네. 퀄리. 세상을 바꾸고 싶잖아요. 네. 새벽 배송이라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신선한 식품을 새벽에 배송한다는 새벽에 건 배송해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의 유통 과정에 없었던 과정을 만들어낸 거죠. 세상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벽 배송이라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 그건 도대체 뭐 하는 서비스야? 라고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렇죠. 하는군요. 그렇죠. 네. 농수산물 과정에 혁신이 일어나고 그게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만들어낸 거죠. 오퍼레이팅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예. 네. 이런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예. 일단은 그게 하나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나온 거고. 예. 그러면 컬리는 새벽 배송을 하는 게
핵심 경쟁력이다. 네, 말씀하셨던 코어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새벽 배송을 컬리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어찌 보면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높인 정도 수준이지 핵심 코어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컬리의 핵심 경쟁력은 그러니까 컬리에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고객들한테 딜리버리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예. 특히 MD가 제품을 선정하고 물류팀들이 그 물류를 배송해서 예. 각 가정에 가서 또 고객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과정들이 그럼 컬리가 시리즈 C, D 외국계에서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왔을 때 컬리의 가장 핵심 능력을 어떻게 봤냐면은 MD가 상품 심사를 하는 그 과정을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럼 보통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예. 근데 그 유리물러라는 그 디에스트 글로벌 세계적인 그 그로스 캐피탈 투자를 하고 있는 파운더가 직접 컬리에 방문을 해서 MD가 상품 심사를 하고 김설아 대표가 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컬리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오퍼레이팅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 새로운 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컬리가 지금 이제 국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산하고 경남권까지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컬리 다음 넥스트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일본으로 나갈 거거든요. 어떻게 나가느냐? 서비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컬리가 국내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의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오퍼레이팅 프로세스의 전반의 일련의 과정. 똑같이 이식하면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고 만들어졌던 판단했던 그 과정들이 제품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어떤 제품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데이터가 축적된 거죠. 그냥 싱가포르에서 어떤 사업가 한 명이 한국의 컬리를 모방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분은 컬리 단골이신가? 왜 컬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좋아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기덕 대표님이 컬리 투자하셨어. 초기에 아주 컬리가 그냥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그때 초기 투자자로 투자하셨다는 난 이걸 보고 아니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예를 들면 새벽 배송이라는 그런 물류 눈에 보이는 물류 트럭이 있고 아침에 쫙 가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실리콘밸리의 코어 그러니까 벤처의 코어라는 게 눈에 하여튼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차별화되는 그런 뭔가 썸띵 네. 뭐 그런 건가 봐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적인 것들을 뭐 바꾸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고객 경험이라든지 경영진의 경험이라든지 뭐 투자자들도 또 그 과정에서 투자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다 그 과정은 거치고 그걸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도 이런 분 모셔오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분 모셔오면 싫어하는구나. 고객 경험을 저도 이미 데이터로 알고 있고 이 프로가 이런 얘기하면 화내는구나 라는 것도 계속 경험하고 있으며 다 그렇죠. 일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 대부분인데 뭐는 코어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는 투자를 해야 되겠어 판단하는 거고 어떤 거는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품목이 10개, 100개, 1000개일 때는 MD의 직관이 대주기 중요한 김설아 대표의 감각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품목이 5,000개, 10,000개가 넘어가고 20,000개가 넘어가면은 그리고 고객이 100만, 200만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관에 의해서 판단할 거냐. 김설아 대표가 갑자기 알아 누워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잘 돌아가느냐. 그렇죠. 안 돌아가지. 안 돼. 언더스탠딩은 2%가 누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축적된 거를 코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냐군요.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갖춰진 회사에만 투자합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고 그걸 갖춰 나가는 겁니까? 시리즈 A 단계 때는 코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투자를 하고요. A가 끝나갈 무렵에 코어가 만들어졌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시리즈 B 단계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드디어 이거는 학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네. 디지털의 특징이 학대 재생산이잖아. 이 방식대로 학대 재생산을 할 경우 성장할 수 있구나 하면서 시리즈 C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핵심 경쟁력이 뭐냐. 예. 근데 뭔가 좀 다른 썸씽이 있는 회사는 얘네는 될 거야. 코어가 형성. 코어가 형성됐으니까 이제 사이즈만 키우면 돼. 그것도 사이즈를 키워 나가는 방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코어가 뭔지 언더스탠딩은 코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언더스탠딩은 그러고 보면 저희는 초대 손님 모시는 것도 매번 주먹 구구고 또 이분 모셔야 되겠다 싶다고 해서 그분이 나온다는 보장도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매일 그냥 배 타고 바다를 나가는 어부 같은 심정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데이터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이제 디지털 기업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툴들을 사용합니다. 그 서울에 있는 학교의 교수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전화했을 때 수락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뭐 이런 거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뭐 그게 이제 과거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이었고 네. 이제는 이제 AI가 어떤 주제로 하면 어떻게 나오고 좀 더 정교해진 거죠. 젠 AI라고 요즘 뭐 챗GPT가 이제 젠 AI라는데 그 젠 AI가 그러니까 휴머니티라고 해서 인간의 능력치를 더 올려주는. 예. 그러면서 좀 더 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컬리라고 하는 회사는 그 대표님이 초기 투자도 하셨습니다만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를 논란이 있는 회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걸 해내네 라는 시각으로도 찬사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나 아직 그 흑자를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아니 쿠폰 주면서 그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 적자 나서 고객한테 인정받는 거야 그거야 뭐 누가 못하겠어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예.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런 경우에 야 그래도 여기는 코어가 형성됐고 가는 거야 라는 것과 야 이거 안 되는 모델인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투자자들이 컬리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 만들어주는 오퍼레이팅 해왔던 가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1조가 넘는 돈을 계속 넣지 않습니까? 예. 한 배의 탓 구조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그 적자폭도 줄어들고 브레이크 이븐 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유저의 새로운 행동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행동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사람의 개인이 아니고 사회의 행동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컬리는 그 돈을 1조라는 돈을 쓴 거고요. 1조로 들이면서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좀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 시켜면서 발전해 완 거고 이 과정대로 갔을 경우에는 적정한 마진이 있는 상태에서 이 과정으로 예를 들면은 앞으로 얼마만 더 넣으면은 BP 포인트가 된다라는 데이터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흑자냐 적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리의 날이 살아 있느냐.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코어가 있고 없고가 이제 판가름 나겠죠. 뭘로 판가름 날까요? 망하면. 망하면 코어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M&A가 80% 정도 되잖아요. 네. 80% M&A가 된다는 그러니까 코어가 있다는 거는 반드시 M&A는 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M&A가 일어나지가 않는 그건 왜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코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VC들은 코어가 있냐 없냐를 보고 이 기업이 지금 적자냐 아니냐가 아니고 적자냐 흑자냐를 보지 않고 코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끝까지 갈 거냐. 그렇죠. 아니면 내릴 거냐를 결정한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팔 건지 내릴 건지 팔 건지. 그리고 팔 때는 다 같이 한꺼번에 100%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코어라는 걸 사람마다 VC마다 다르게 볼 수는 있으나 맞습니다. 나는 어쨌든 이 회사는 핵심 경쟁력이 이미 갖추어졌다고 생각해. 라면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아마존이 적자를 감내하면서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고 어. 그 논리로 시장을 확대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죠. 예.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컬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많은 후발주자 기업들이 컬리식으로 VC에 투자를 받아서 예. 투자를 많이 받고 성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불황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음. 투자를 계속 받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예. 예. 그러면 코어에 대한 판단력에 한 배의 탄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일단 투자자들이 다양한 시각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우리 투자 주식 정확하게 시장- 보면은 투자 계약 구조의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우리도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샀다가 예. 주가가 내리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반가워야 돼요. 네. 이거 주식이 10,000원일 때 샀는데 싸졌네? 생각하고. 8,000원으로 내리거나 7,000원으로 내리면 어. 감사하다고 더 사야 되는데 어. 우리는 그때쯤 되면 잘못 샀나? 라고 생각하고 9,000원 오면 팔아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VC 생태계가 건전해야 스마트해져 되나? 건전해야 되고 해야 된다. 스마트해져야 되고 VC가 건전해지려고 하고 스마트해지려고 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룰을 이해하고 그런 VC한테 출자를 해주는 LP의 가 스마트해지면 된다. 이런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죠. 알겠어요. 대표님 제가 봐도 문외 아닌 제가 봐도 얘네들은 그래도 체계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친구들과 야 여기는 정말 그냥 특공대구나 그 땀은 흘리고 있는데 참 좌충우돌이네 네. 하는 회사는 구별은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뭐 마켓 컬리 같은 그런 류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시장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야 그 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돌아갈 텐데 근본적으로는 투자자들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 정도면 살 사람들은 다 사고 있어. 즉 온라인으로 신선식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충 지금까지 안 썼다면 앞으로도 안 쓰는 거지. 라는 그러니까 시장은 대충 다 커진 것 같아라는 시선과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 한 서너 배는 더 커질 거야 라는 시선이 있어서 코어가 있고 안 없고를 떠나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투자 결과는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시장이 정말 큰 거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건 가봐야 하는 건데 시장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논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거는 코어하고는 또 다른 다른 변수 아니냐? 그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네. 투자 논리로 보면 이제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타이밍, 시대의 변화의 타이밍. 시대의 변화의 타이밍에 이제 때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온다든지 예. 시장이 충분히 안 넘어온다든지 그렇습니다. 했을 예. 경우에 예. 시장을 오파낸 거잖아요. 마켓 예. 사이즈가 마켓 사이즈를 오파낸 예.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논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아직은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시장이 태동기입니다. 아직은. 어떤 의미냐면은 네이버나 쿠팡이 가지고 있는 시장은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예. 근데 이커머스 진정한 이커머스라는 거는 고객의 신뢰를 사는 거거든요. 제품에 예.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를 사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뢰를 쌓아서 그 네이버를 통해서 거래하는 마켓플레이로서의 신뢰는 쌓은 거지만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를 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규모의 경제 또는 그게 발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 커질 것이다. 그렇죠. 네,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거꾸로 네. 야 저기는 코어 규모고 되게 부산하고 좀 불안한데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그러니까 즉 투자도 나름 잘 받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투자하면 저기는 실리콘밸리 갔으면 투자 못 받았을 텐데 이건 한국이 좀 뭔가 투자나 이런 방향이 부실하니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기업도 있으시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고 유니콘급 이상으로 투자를 많이 받고 또 뭐 네. 몇천억 예. 단위의 회사로도 예. 많이 이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게 그렇다고 저 기업은 저게 문제라고 하기에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어떻게 하나. 그래도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예를 들면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는 좀 잘 못 판단하고 투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B와 C 단계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B와 C 코어가 단계? A 네. 단계에서는 뭐 사실 코어가 형성이 안 된 단계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그거야. 나는 이게 코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B 단계, C 단계에서 판단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커가는 섹터이긴 한데 네. 유튜브. 1등은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1등 아니고 일단 우리 일등은 얘기네. 아니- 우리 얘기. 1등은 아니야. 1등은 아니고 뭐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 없어. 그래. 뭐 그런 거. 그런 데가 코어가 없다고 언더스탠 저희 같은 경우에 어. 지금 구독자 뭐 해봐야 뭐 한 30만? 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시간 흐르면 구독자가 줄지는 않지 않겠어요? 네. 뭐 100만쯤 되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그때도 또 조금 주름살과 흰머리가 늘어난 안승찬과 이진우가 와서 여러분 똑바로 압니까? 이러고 있을 거고 그런 기업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처음 일어났던 애플 아이폰이 나왔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예. 한 2010년 11년 정도에 한 5만 정도 모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그 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벌티칼 또는 호리젠탈로 네. 할장시켜 나와서 성공한 기업들이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아. 다만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고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사한 경쟁 모델들이 많죠.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고객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판단을 흐려. 그러니까 선택을 잘 못하는 거죠. 예. 워낙 차별점을 못 많으니까.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 코어라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예를 들면 컬리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퀄리티가 예.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가격은 두 번째 네. 문제고 예. 예. 퀄리티가 안 떨어지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고객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이 과정이 지속되면은 그게 코어가 되는 거죠. 우리 퀄리티는 나름 열심히 괜찮은데. 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네. 잘 안 늘어. 이제 고객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 그 과정이 인계치 아까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뉴턴식으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네. 한 번은 퀀텀이 일어나겠죠. 한 번은 컨텀 일어납니까? 중간에 쓰러지면 죽습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돈 떨어지고 지치시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때가 올 겁니다. 예, 트랜스니크 인베스트먼트 박기덕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잠시만 쉬었다가 예, 스타트업의 이 될성 부른 스타트업과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을 감별하는 눈에 대해서 매우 유익하게 시청자 여러분들보다는 저희가 유익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 이어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